또 네. 실제로 그 요행이 많이 작용을 해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회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정의감이라고 하는 걸 가질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네. 큰 테두리에서 우리 그 입시 제도를 처음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많이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회공정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기회공정도 아니고 뭐 모든 걸 평등하게 분배해야 된다 하는 식의 사고에만 사로잡혀서 그 교육 효과가 실제로 이 인성을 형성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준비하는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 하는 거는 방심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길 줄도 알지만 질 줄도 아는 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네. 진정한 경쟁을 해서 누가 나보다 낫다 하면은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승복하고요. 승복하고 예. 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안 돼 있으니까 입시 제도가 그 효과가 거꾸로 나니까 거기서부터 사회가 다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논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건데 첫 번째로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받았던 교육보다도 못한 교육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의 그 못함을 느끼고 계시는 겁니까? 우선 그 우리 때는 그 이 학교가 이 집에 비해서 아주 훌륭한 문화 공간이었어요. 집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정말 때를 하시면 70년대를 말씀하시는 아니죠. 건가요? 그보다 더 어렸어요. 뭐 70년대까지도 그랬겠지만은 60년대, 50년대. 뭐 50년대, 60년대 뭐 나는 더군다나 일제시대 때 이 두 학년을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아마 70년대까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 보면 우리 경제가 발달하면서 집에는 온갖 기기를 다 갖추고 있고 한데 학교는 등한시돼서 제가 그 에세이집을 낸 게 있는데 이 풍요로운 사회 가난한 학교라고 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교육이 방치되다 보니까 정말 그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가서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혼신투구를 하지 않는 그런 마지막 자괴감에 빠진 사람들이 교사로 가는 그런 국면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 정책 처음부터 이렇게 교육 과정을 이렇게 짜고 이렇게 했을 때 이 효과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미칠 거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식으로 그 교육 정책을 운영하는 그런 힘이 이 교육부에서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우리 때만 못했고 아이들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게 된 그런 그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나는 우리 때보다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 계약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신 그 입시 제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입시 제도가 그 계약으로서의 그 공정함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무엇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는 마지막 실력 경쟁을 하고 요행이 작용할 여지를 없애야지 되는 거고요. 다만 네. 이제 그 실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교육 내용이 어떤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시험을 어떤 식으로 보고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이거는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대학 들어갈 때도 많이 논의가 됐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부모들이 교육열이 강하다 그러는데 교육 자체, 좁은 의미에서 교육열보다도 잘 살아서
내 자식을 출세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그래도 아이들 교육에 모든 걸 투자하겠다 하는 그게 강한 사회 아닙니까? 네. 그게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면 극성스럽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모든 걸 풀라고 하니까. 극악스럽기도 하죠, 때로는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정을 저지르려고 하는 유혹도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을 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뭐 대학으로 갈 때 이제 교사들의 뭐 추천서니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비중을 차지하지만 우리는 그런 경우에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시험이 정당하다. 시험으로 평가되는 실력이 낮다 해서 우리 때는 전부 다 그 학력 시험으로 봤거든요. 네. 이제 그 후 이제 다른 논리들이 나오면서 이 학력만이 제일이냐, 뭐 이 어렸을 때 점수 가지고 일생이 결정되는 건 부당하다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면도 있죠. 그거는 무슨 공부 잘한 아이만 이 사람으로 소중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거를 고쳐가는 가운데에서도 소위 그 공정성이라고 하는 원리는 잃지를 말았어야 될 텐데. 네.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 측정할 수 있는 거를 측정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차츰차츰 이 변형을 가하고 또 하나는 전형 방법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 공부도 했지만 여기서 대학 입학시험까지 치르고 입학했다가 갔고 또 미국에서 가르치는 학교에서 하는 걸 봤는데 소위 그 복수지원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부분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복수지원제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 또 전통에 맞게 이렇게 돼야지 되지 갑자기 도입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하되 효과는 같다.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학생들 스스로가 볼 때 알 거 아닙니까? 얘가 누구보다 더 실력이 있다. 그럼 그 실력 있는 아이가 우선적으로 저 가고 싶은 데를 골라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그거를 만드는 게 목적이지 뭐 미국식을 도입하고 뭐 유럽식을 도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뭐 시험이라고 하는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는 거를 더 잘 만들어서 하고 나머지를 조금 특기생 선발이랄까 하는 시도로 보완을 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가 자기 목표였는데 조금 미달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아닌 다른 대학 그건 골라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만 되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천당과 지옥이 갈리는 그런 그 심각한 압박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제도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돼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때도 나는 늘 미안하게 느꼈던 게 내가 가까이 있던 친구 한 사람이 서울대학교 들어갈 만한 실력이었는데 그날 운이 나빠가지고 안 돼가지고 성균관 대학을 갔는데 항상 성균관 대학은 이류 취급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달라졌지만 그런 건 없어져야지 돼요. 그런 식의 건. 그러니까 누구든지